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빅테크주에 대한 투매 영향으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죠. 이 유예 조치가 다음 주 내로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끝나게 되면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해운주들 우리 시장에서 강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더해서 또 조선주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우리 시장에서 조선 해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하락 중입니다. 최근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장에도 2% 가까이 미끄러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흐름이 또 좋았던 2차 전지주는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가면서 현재 LG엔솔이 2.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는 각각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방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강했던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는 나란히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BM이 4%대 하락, 에코프로도 4% 가깝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와 휴젤 등은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굳건하게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양자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잠잠하지만 국내에서의 단독 호재만으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일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양자혁신기술개발과가 신설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일부 양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를 축소한다라는 이슈에 더해서 26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에 대한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다시 우리 증시가 숨고르기 끝내고 상승에 나서준다면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긴 한데 뭐 그다지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 초반 뭐 상승하던 종목도 다 이탈되고 그래요? 뭔가 섹터들이 각기전투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섹터들이 한쪽에서 상승하면 또 한쪽에서 너도 나도 주인공 하려고 계속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동안 좀 조정이 좀 많이 되었던 뭐 로봇주나 방산주,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조선주 이쪽 라인이 쬐까 아주 조금 상승하다가도 이탈되고 있고요. 네. 근데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그룹주들이 다시 수급을 빼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정체성인데 하나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할 하나그룹주들이 앞으로도 올라간다. 이 부분은 좀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종목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중간에 어느 종목이 승부욕이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또 쉬어가던 방산
광산주나 조선 관련주로 다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그룹주들의 좀 매기가 쏠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투자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들을 더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축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쓰이는 이 데이터 센터들을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AI 컴퓨팅에 대한 공급 과잉이 다가온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8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지출 계획은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이런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 800억 달러 이상의 지출 계획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동안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주가 뭐 800억 달러 이상의 지출 계획은 유지될 거, 이 부분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겠죠.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를 하실 때 네. 용량이 모자르면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어디다 외장하드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외장하드나 USB에 집어넣죠. 네. 근데 AI가 너무 수요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폭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용량은 계속 AI 수요는 많아지는데 데이터들이 계속 용량이 더 커지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 용량이 너무 높아가니까 당분간은 좀 축소해 가면서 투자할 거는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겠다, 데이터 용량이. 그러니까 전입 미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뭐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그렇지. 네.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 용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빅데이터의 용량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종목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입니다. 이 메타를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가 12일 연속으로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연속으로 상승해서 잠시 승부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 AI 데이터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더 계속 발생이 돼야 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똑같은 것만 이슈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시연에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빰 맞은 데에다가 더 빰 떼 있는 것처럼 AI 데이터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메타든 아마존이든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I 데이터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미국 주식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팔란티어예요. 네네. 팔란티어 주가가 일주일 만에 50%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10%가 빠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팔란티어가 네. 장난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만큼 그냥 빠진 거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고점에 뭐 3분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분들은 욕심에 그냥 원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언티어가 어느 정도 저 종목이 이 보안 쪽하고 데이터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AI 데이터가 그동안은 너무 수요하고 공급이 많을 것이라 그 기대감에 반영이 됐지만 이젠 너무 많아가지고 벅차가지고 어디에 저장할 데가 없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현재 개파락 중으로 AI 데이터가 하락이 되고 AI 데이터가 하락이 되면 뭐가 또 하락되겠습니까? HBM이 수요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HBM 부분은 GPU 수요가 적어질 수가 있다. 그 생각에 이 엔비디아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AI 하드웨어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나 싶었는데 그동안 AI 열풍에 따라서 너무나도 AI 관련된 이슈가 길게 지속이 되다 보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지금은 더 긴 탄력을 받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엔비디아가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신제품이죠. 이 블랙웰 최근에 발열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첫 판매 성과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팔렸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반도체 관련주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사실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하이니스죠. 하이니스.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거 왜요? 하이닉스다. 하이니스, 그다음에 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네. 테크윙. 못 눌렸어요. 잠시만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 테크윙. 테크윙. 네. 이연이. 자, 보시면
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테크닉이 계속 조정이 됐었어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갭상승하다가요. 물론 뭐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미 하이닉스의 물건들은 엔비디아한테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블레웨 쪽에 하이닉스의 HBM이 수요가 많이 됐으니까 네. 어느 정도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은 조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HBM이 어느 정도 많이 팔렸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추후가 문제인 거죠. 물론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또 상승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만큼 저세상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변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블랙웨어는 많이 판매되는 거 누구나 알아요. 네. 그렇죠? 우리 처남이 저 용산에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 처남이 네.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그래가지고 이 용산 쪽에 GPU를 매형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네네. 매형 아니 난 용산에 갔는데 네. 그 GPU 다 판매됐다는데 그 매형 그 아마존 아이디 있죠? 그러더라고요. 남의 속내도 모르고 말이에요. 나는 2차전지 들어갔는데 근데 그놈이 그 GPU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GPU가 아예 품절이 돼요. 품절이래요. 네, GPU가 품절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GPU가 품절이면은 이 용산 쪽에서도 GPU가 품절이라고 하면은 이 블랙웨어에 대해서는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블랙웨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지 시장은 이미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세 부분에 생각하고 있어요. 관세로 인해서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관세를 맞으면은 네. 이 엔비디아 물건값도 올라갈 것이고요. 하이닉스도 도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 중이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기술적 반등으로. 네. 근데 이 주식 방송을 보면은 이 주식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어차피 AI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알맹이를 깨 보면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관세는 맞을 겁니다. 관세는 맞을 거예요, 우리가. 네. 관세는 맞을 건데 이 관세 맞는 거에서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이닉스밖에 없죠. 하이닉스는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네. 하이닉스는 이 HBM 수요를 엔비디아한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공장이 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맞춰줄 수 있냐? 삼성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아직까지 HBM 승인은 안 됐지만 하지만 주가는 하이닉스는 이미 납품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납품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 반도체 지수들이 다 무너져도 이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네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네. 직원 한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들어갈 때, 레드 전문가님, 다음부터는 종목을 낼 때 한 이틀 정도 쉬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58,000원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네. 58,000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보조금 안 준다고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삼성이 48,000원까지 제가 빠졌습니다. 그때 심정은 이런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까지 올라. 들어가자마자 14% 빠졌어요. 막. 갑자기 저렇게 빠졌어요. 나 그때 진짜 이민 갈까도 생각했어요, 진짜. 네. 근데 중간에 저를 살린 게 삼성의 자산주 매입 10조 원이었습니다. 네, 자산주 매입 10조 원이었고 그리고 네. 또 10조 원으로 인해서 8%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거예요. 탄핵돼가지고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빠졌다가 또 사서 또 빠졌다가 하지만 이 엔비디아 부분은 덤핑 그 관세 부분의 반사 이익으로 59,000원까지 올라갔던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 삼성을 못해도 65,000원에서 7만 원까지는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주식시장의 심리를 생각해야 돼요. 네. 심리는 이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시장이 하이닉스한테 걱정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도체 관세에 맞으면은 하이닉스의 도매 가격, 소매 가격이 올라갈 거고 엔비디아도 소매 가격, 엔비디아는 적자는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돌파구는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심리는 하이닉스는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은 못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향후 HBM에 대해서 기대감을
향상시켜서 상승시킬 수가 있고 덤핑 방식으로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미리 상승할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이 반영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일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엇갈림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님의 견해인데 바로 그 원인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관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 근거 첫 번째 관세는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 아직 삼성전자가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SK하이닉스는 이미 예전부터 독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네, 환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1,420원대까지 잠깐 떨어졌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GCCST 낼 때 그때 환율에 베팅할 거야. 씨.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일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환율이 지금 1,400원 부근도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국인들의 자금은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12월 달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환율, 그 관세 부분에다가 대한민국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못해도 1,300원 부근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떨어져요. 왜냐하면 높은 고점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게 환율하고 주식시장은 주가 상관관계하는 거거든요. 즉 환율이 떨어져도 시장도 올라간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진다. 네. 이 부분은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HBM 승인만 아니더라도요. 저는 환율만 떨어져도 삼성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환율만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네. 미국 가면 여러분들 어디부터 갑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미국 가면 만약에 미국으로 여행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응. 뉴욕으로 가고 싶습니다. 뉴욕 어디? 뉴욕 어디요? 응. 제가 사실 뉴욕에 아주 잠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살던 곳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우와, 뭔가 달라 보입니다. 나는 아주 저는 잠깐. 어디 가봤자 태국밖에 안 가봤는데. 왜요? 근데 왜 오, 물어보신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 가면 어디부터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정관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는 미국 가면 하와이 가고 싶어요. 하와이 가고 싶다고요? 네, 하와이 가고 싶어요. 네. 하와이 가고 싶어요. 뭐 하와이도 미국 땅이잖아요. 하와이 얘기를 그렇게 맨날 하세요. 원한이 맺혀서 그래요. 신혼 때 돈이 없어서 태국 가가지고 원한이 맺혀서 그래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못 내가 가서. 왜 물어볼까요? 뭐 환율 얘기. 왜 물어볼까요? 환율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이 환율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교해서 외국인도 환율이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도 없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적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적어지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만 떨어지라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당분간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네. 이 테크윙은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와, 저 놀랬잖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한미 반도체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좀 고민을 더 해보고 들어가 보겠다고 제가 이 통신망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미 반도체 안 들어가고 엔캠을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제가 마지막에 와, 저 진짜 살았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미 반도체 엄청 떠졌는데 근데 이 부분에 따라 좀 사실 한미 반도체 테크윙 하이닉스 야, 이씨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 마요. 올라가도 기술적 반등인 것 뿐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전문가님 지난주에 한미반도체 살까 했었는데 지금 거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요? 가격을 보고 선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나중에 이슈가 붙을 때 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때 사면 돼요. 이슈가 붙을 때. 네, 이슈가 붙을 때 조금 상승할 때 그때 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뭐 여러분들이 관세 언제 바다가 알고 언제 들어갔다고. 안 그러면 그렇습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좀 해결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관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으로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막 몇백 조, 뭐 몇천 조, 뭐 스타게이트 미리 다 끄고 다 끄왔잖아요. 기대감을. 네, 끄고 다 끄왔잖아요. 이제 또 어떤 기업이 몇백 조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슈 다 끄왔는데, 그렇죠. 중간에 눌리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신호탄이다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그 관련된 한미반도체, 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재료가 필요한데 일단은 관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서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지 그때쯤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로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처럼 발효를 잡을 수 있는 기술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유리기판 시제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문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죠, 여러분들. 네. 2, 3일 동안. 2, 3일 동안 빠지면서 유리기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운 좋게 수입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 유리기판은 되게 주도했던 종목이 원래 필오티스였어요. 네. 필오티스하고 Y시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태성이 개별 호재로 올렸죠. 오. 그동안 태성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 상승해도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네요. 태성이 개별 호재가 생기면서 이 태성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거하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여기에 지금 우리 윤지원 아나운서께서 정리해온 유리기판 제조업체 현황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던 거예요. 다 반영이 됐던 거고요. 네.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주 동안 계속 유리기판이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태성의 개별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다 영향이 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다. 네. 이렇게만 보고 아직 더 재료가 있어봤자 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뭐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주 전부터 계속 상승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조정되었다가 오늘 태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올라간 것 뿐인데 그러면 더 이슈가 있을까? 이제 전문가님 일단 연내에 시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 전후로 해서 또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네, 또 반응이 오겠죠. 네. 이 유리기판 쪽에서도 액침 냉감하고 같이 연관되는 오. 테마로 해가지고 형성이 돼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오. 왜? 나중에 엔비디아 블랙 쪽으로도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나중이지만은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잠시 이 유리기판이 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갈 것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기판 쪽에서 P-오티스, 그다음에 SKC 종목하고 P-오티스가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보조금도 받았고 삼성전자 유리기판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더 머리끄댕이 잡고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뭐 태상의 개별 호재로 유리기판 전체를 올린 것처럼 뭐 그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고 뭐 SKC 같은 경우에는 그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슈까지도 이미 주가에 진작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뭐 태성같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만이 올라갈 뿐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리기판과 비슷하게 항상 좀 같은 시기에 다니는 종목들이 바로 액침냉각 관련주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에 열을 직접 식힐 수 있는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기술인데 엔비디아가 안 그래도 이 블랙웰의 발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액침냉각 기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액침냉각 기술은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이 열을 식히는 데도 많이 쓰인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SK온이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5 다음 주에 액침 냉각 기술을 또 공개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액침냉각 관련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급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계속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유리 기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와, 지금 삼성공조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변명 같지만 금요일날 삼성군조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군조가 막판에 갑자기 금요일날 막판에 상승하는 거예요. 네. 막판에 2% 정도 상승했어요. 삼성군조가. 네. 그래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엔캠을 들어갔는데 어제 엔캠 수익 났대 매도할 거야. 아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 근데 이 삼성공조는 정말 전문가님이 억울해 하실 만한 게 그 전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나 이런 거 주목받으면 전문가님이 항상 액침 냉각을 가져와서 아 이럴 때 액침 냉각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삼성공조 무조건 봐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군조 놓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도 있지만 엔비디아 쪽 연관되어 있는 블랙백 쪽으로는 KN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계속 왔다 갔다 대장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한주 NCN스는 이거는 ESS 관련주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오. ES 에너지 저장 장치.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한주 NCN스도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군조가 이번에 액침냉각 관련주 올라갔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 액침냉각 쪽에서 한주 NCN스가 인턴 배터리 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솔깃솔깃합니다 지금. 네, 지금 한주 NCN스 오 보시면 이런 종목들 올릴까 말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탐나거든요. 네, 올릴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침 흘리고 있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한주 NCS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저는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그 전 차트를 보면 아유 무섭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번 인터 배터리 2차 전지 인터 배터리 기업에 원통형 배터리하고 에너지 전환 장치밖에 없습니다. 전고체 맞아요.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준 NCS 액침냉감은 삼성군조가 대전주지만 다음에는 ESS 에너지 전환 장치 한준 NCS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만약에 지금 오르기 전이었다면 저희가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가장 먼저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공조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중 NCS 같은 종목들이 아직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 이슈도 있지만 ESS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주에 개최가 된다면 배터리 기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기술들도 기업들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자리가 괜찮을 때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더 자세하게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아낌없이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 NCS라는 종목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2의 HBM, 소캠,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CXL 관련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AI 심을 수도 있겠고 네.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이런 게 앞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지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그냥 쏙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 어버브 반도체 네.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급상승하다가 또 이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어버브 반도체도 3주 전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놓친 종목인데 그래요? 3주 미련이 전에. 참 많습니다. 3주 전에. 근데 이 어버브 반도체가 네. 이 사실 좀 언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갔는데 또 오늘 갑자기 올라가다가 이탈되고 있어요. 이 어버브 반도체는 이 온디바이스 AI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전력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자동차 전력 반도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 자동차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자율주행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보지만은 자동차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어버브 반도체도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텔레칩스. 이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랑 좀 많이 겹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동 온디바이스 AI가 없으면은 자율주행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하고 텔레치스 보시고요. 좋습니다. 사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좀 무식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에? 무식해요. 그게 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너무 무식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왜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네가 공부 안 해서야.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뭐 협력돼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전이나 세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냥 개인들이 돈을 꾸역꾸역 올린 거다. 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 여기서 체크할 거는 어버브 반도체하고 텔레시스입니다. 물론 칩셋 미디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칩셋 미디어가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네.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무슨 관리 종목 현시고 될 수가 있다. 그래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관리 종목으로 돼 있는 거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 종목이 예정될 수가 있다. 이 부분만 기사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래정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쪽에 금양이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CSA. CXA 관련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네네네. CSA 뭐냐면은 네. HBM의 대체자입니다. HBM의 대체자. 네, HBM 대체자고요. 네. HBM의 대체자이자 이제 HBM의 모자란 용량은 CSA 메모리 방식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HBM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 그게 CSA죠. 네. 제가 제가 이거 뭐 이 통신망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퀄리타스 그래서 올라간 걸 수도 있겠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CXL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올라간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무식하게 올라갔다는 건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여러분들. 취소.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 콘테소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론 콘테소하고 원래 CSA 대장주는 네오셈입니다. 우리 PD님이 네오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올라갔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올라간? 올라가기 전부터 좋대요. 관심이 있으셨다. 아우. 올라갈 때 못 드셨다. 올라갈 때 못 드셨다. 왜냐하면 수익금액만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적정하게.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뭐 20%, 30% 보지는 마시고 5%에서 8% 정도만 보셔도 좀 무방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조정이 됐던 건 AI 관련주하고 HBM입니다. 네. 하지만 이 파생된 테마가 있는 거죠. 네. 반도체 쪽에서. 그게 CSA하고 소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SA 쪽에서는 대장주는 네오셈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소캠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심텍하고 에이펙트가 약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솔직히. 둘 중에. 네, 근데 심텍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번 불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심텍은 진짜 좋은 종목이기도 하는데 호재가 있어도 올라가는 종목이 심텍이 아니에요. 네.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3, 4일 동안 반등했다고 해서 심텍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해요. 네. 그렇죠? 한번 무너지면은 저렇게 긴 횡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밑에 한번 보시면 거의 없어요. 무창포 해수장 갯벌 바다에 빠진 것처럼 없어요. 네. 그렇죠? 갯벌이에요, 갯벌. 그다 최근에 거양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좀 이 소캠 관련주를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네. 올라가도 저는 약간 좀 한번 조정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텍은 약간 좀 뒤로 보유하고요. 저는 이 CSA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하고 그다음에 에이지엔드. 에이지엔드는 ASCI라고 해가지고 에이지엔드는 이제 반도체 맞춤형입니다. 브로드컴.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관련주도 들어가기도 하고 네. TSMC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TSMC 연관된 종목으로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에이지엔드가 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대만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 관련주가 대장주가 뭐라고 했죠? 에이지엔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엔드가 정책적으로
정체성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HND는 좀 더 체크하고 제가 또 통신망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2의 HBM으로 불리는 CXL 혹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오셈, 어부부 반도체, 칩스 미디어와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한번 지금 계속해서 유의해서 주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낮췄어요. 2년여 만에 2%대가 됐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살짝 하향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시간 끝나면 아마 이따가 부동산 방송할 거예요. 네. 부동산 방송할 때 이 2%대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2%대는 안 되지만 오늘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씀이 좀 많으실 겁니다. 우리 방송 끝나고 이따가 무슨 부동산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은.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이창용 은행 총장님께서 뭔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표정이 어쩔 안 수 좋아요? 없이 기준금리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예전 사진이에요. 아, 예전 사진이에요? 네.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최신 사진으로 갖고 와야죠. 네. 자, 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도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시장에 돈이 풀어야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컵라면 얼마에 사 먹고 있습니까? 물가가 정말 너무 비쌉니다. 컵라면 얼마예요? 컵라면 뭐 한 3,000원 하지 않을까요? 3,000원 하잖아요. 왜 이제 자하면은 컵라면 10,000원 넘게 주고 살 때가 올 거예요. 컵라면 만원 시대가 올 분명히, 것 같아요. 네, 10,000원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한국은행 총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준금리 내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준금리 안 이거 내야 시장에 돈을 풀어야 지금 물가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환율. 왜냐면 지금 환율이 1,420원이 하지만은 한 달 전만 해도 1,460, 70원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가격이 지금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풀어야 약간 현재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시장이 지금 국내가 대한민국 경제력이 너무 좋아서 기준금리를 내는 게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물가가 안 내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주식시장에 돈이 와야겠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은 2년 만에 2%대인데 네. 일단 부동산 빚져서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놓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조금 낮을 수는 있으니까요. 왜냐면 집을 빌릴 때 대출할 때 옵션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3%대에서 2%대 떠지면은 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시장은 조정 중이지만 생각해 보지만 아나운서님 은행에 예금을 하시잖아요. 네. 예금을 하시면은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아나운서님 기업이에요. 이제 돈을 빌려야 돼요. 오.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 우리 기업에 뭘 투자하고 싶어요?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막 투자를 늘려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늘려봐도 되겠죠. 돈을 좀 기업들이. 빌려볼 만하네요. 돈을 빌려만 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주식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주식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이따 방송 끝나고 친화력도 없어 물어볼 수도 없고 왜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면 돈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부동산 쪽에서 돈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하는데 희한하게 집값이 올라가요. 부동산부터 올라간다. 네, 부동산부터 올라가요. 제가 집이 김포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마포 쪽에 우리 집이 28평이에요. 그러면 28평이면은 이 마포 쪽에서는 28평이 20억이 넘고요. 이 김포 쪽에서는 집값이 3억도 안 돼요. 거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면 이 너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엔 좀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 쪽에서 조금 이탈이 돼서 주식시장으로 좀 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져서 집 산 분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빚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비리 있고 다 비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과거 집을 샀던 분들이 약간 좀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에 돈이 더 몰려오지 않을까. 그걸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어서 시장에 돈이 그 부분이 부동산 쪽에서 이탈이 돼서 주식시장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이제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에 재개가 됩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삼양식품이 1위네요. 아니 미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아니고 불닭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뭐 두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전력기기 관련주 네네. 그리고 뭐 방산,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좀 포진이 돼 있는데 네네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위험해요. 지금 많이 올라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3월달 되면은 음. 이 고평가 급등 종목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중증 외상센터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증 외상센터로 가야 된다. 중증 외상센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살려야 하는 건데 빠져도 솔직히 얘네들 이 종목도 빠져도 문제 없습니다. 빠져도 올라간 만큼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삼양식품은 네. 솔직히 주식시장이 그동안 예전에 금투세 부분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불닭으로 인해서 그냥 삼양식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몰린 것뿐이에요.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와. 미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은 불닭볶음면이 올라가는 게 아유 삼양식품이나 살 걸.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보십시오. 이 두산하고 NS 일렉트로닉. 네. 두산은 원전 부분도 있지만 NS 일렉트로닉의 전압 변압 기어도 올라간 변압기. 거예요. 그렇죠. AIU 활성화가 돼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3천당. 이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방산주하고 조선주 트럼프 수혜주가 그냥 올라간 것 뿐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 하나 저 보십시오. 뭐예요 저거? 저 하나 에어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냥 품절주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에 돈이 몰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간 것뿐이에요. 네. 반상 매번 늘 똑같은 이슈로만 계속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정말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 우리 저기 사무실에 그분이 네. 그 하나 에어스페이스 이제 200만 원에 사가지고 네. 200만 원에 사가지고 200% 수익이 나섰어요. 200%. 네, 작년에. 근데 제가 네.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네. 형님 그거 빼십시오. 그거 빼시고 TCC 그거 하십시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죠? 아예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빠질 때 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네. 이 삼초단지는 그건 유전자 가위에 올라갔고 네이처셀? 네. 이거 네이처셀 여러분도 아시죠? 옛날에 사건 엄청 많이 터졌던 거. 그래요? 문제가 되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SKC는 유리기판, 응. 유한행은 뭐 자산주 매입, 그다음에 고용아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고용아연이 경쟁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시가총액 이렇게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미국처럼 뭐 기술력이 좋아서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인정할 거는 그래 하나 에어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제가 인정해. 왜? 하나 에어스페이스로 인해서 하나 구입주들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공매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공매도가 많다고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얘네들이 공매도가 많아요. 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 떠지면 공매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매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도 베팅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를. 네. 3월 때부터 재개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이 2차 전지 얘기 안 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각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뭐 전문가님의 원픽은 아무래도 니켈 도금 강판,
그렇죠. 물렸으니까. TCCST겠죠.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양극재 NNF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어제 원통형 부분은 NNF가 어제 그렇게 상승도 안 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NNF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5%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NNF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NNF가 여러분들 테마라는 게 계속 파생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NNF가 여러분들 이 N 사이트에다가 NNF 검색해 보세요. 인터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요.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 근데 주가는 조명이죠. 근데 이 주가는 전체적인 시장 영향은 그냥 빠지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인터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득 삘 받았어요. 네. 자, 대주전자재료, 네. 엔캠, 동호스텍만 없어도 돼요. TCCT. 네네. 얘네들 없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판매 수 못합니다. 못 만듭니다. 네. 그 중요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복합 테마로 이 물건을 갖고 와서 저 물건을 갖고 와서 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다 합치는 건데 중국은 현재 원통형 배터리가 없어요. 원통형 배터리가 없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을 만들어주는 게 NNF,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TCCST, 엔캠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재를 하고 있으면은 중국이 왜 철강에 관세 맞았습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저가형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광물을. 근데 중국이 광물 자원으로 관세를 계속 맞으면은 광물이 올라갑니다. 양극재든 음극재든 전해액이든 니켈도 공간팡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퍼즐을 되게 좋아해요. 퍼즐이요. 니켈도 공간판도 니켈이 상승해야 올라가는 게 TCCT이고 네. 그리고 전해질도 양극재 자원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게 전해질이겠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올라가야 양극재하고 음극재도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때서야 안선 맞춤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떨어졌지만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남들이 다 어느 방송이든 누구든 신문이든 간에 어떡하나 트럼프 2차 전지 다 부실런다. 어떡하나 트럼프 2차 전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수많은 학자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시전인 것처럼 주식도 시전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말만 얼마나 앵무새처럼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시전을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게 저희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는 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제 원통형 부분은 대장주가 KNS하고 성우전자가 올라갔습니다. 성우. 네, KNS하고 성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주인공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신 P에너지가 갑자기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P에너지는 인터 배터리 시대 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상승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제 갭상승이 못 나왔던 것 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 P에너지는 모멘텀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가터치, TCCST, 성우가 KNS가 엮여져 있지만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가 상승할 때는 P에너지가 대장주입니다. 필에너지. 왜냐하면 2월달이었죠. 네. 작년 2월달에 삼성 SDI가 4680 원통형 배터리 부분으로 양산한다고 할 때 P에너지가 원통형 배터리를 이끌고 왔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TCCST, 그다음에 성우, KNS 이렇게 돼 있지만 삼성 SDI 쪽에서는 P에너지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여기서만입니다, 여러분들. 네. 삼성 이 원통형이 뭐가 들어갑니까?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네. 하이니켈 양극재가 에너지密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NNF 하는 거죠. NNF는 테슬라하고도 계약을 할 것이고 원래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떨어지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1월달보다는 그래도 높은 가격이에요. NNF가 떨어져도. 근데 중요한 건 이 TCC는 LG 엔소에도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늘 TCC 장 초반에 전 진짜 상가하는 줄 알았어요. 장 초반에 5%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만 10분 만에만 2차 전지 전부 다 빠지더라고요. 전부 다 빠지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버티고 있다는 거는 한번 이슈 부각받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TCCT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우리 집 그 겸비원 그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어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 TCCT 떨어질 때는 그냥 전 후문으로 갑니다. 네. 근데 TCCT에 올라갈 땐 저는 정문으로 갑니다. 요즘에 정문으로 가시나요? 네, 정문 가서 어제 그분하고 맥스본 먹었어요. 맥스봉. 네, 소시지. 네, 그래가지고 역시 믿고 살기 잘했어요. 그래요?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이 하는 거는 올라가서 수익 보면 좋지만 네.
물려서 빠지는 것도 최고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린 거 탈출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 그동안 설명해 드렸고 어제 이 부분은 상승이 나왔었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이행이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은 통신망에 두시든지 마시든지 안 도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고요. 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